톤틴 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외부에서 수익을 갖고 온 것과 더불어서 가입자들끼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건만 지킨다면 연금액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번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한국형 톤틴 연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기존 일반 연금액에 대비해서 한 38% 연금액이 높은 상품이 나올 것이다. 똑같은 연금인데 일반 연금을 가입하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런데 똑같은 돈을 일반 연금이 아니라 톤틴 연금에다가 가입했다면 138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네, 이르면 내년 초에 또 톤틴형 연금이라고 새롭게 출시된다고 들었어요. 네. 이 톤틴 연금이 정확히 뭔가요? 톤틴 연금 출시된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미 출시가 돼 있어. 아, 그래요? 네, 원래 항상 국가는 뒷북쳐. 네, 남들 다 해놓으면 자기가 마치 숟가락 딱 얹어가지고 지가 한 것처럼. 어쨌든 지금도 나와 있고 네. 조만간 또 더 좋은 조건의 연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톤틴 연금. 톤틴 연금 뭔지 모르시죠? 오래 살면 더 많이 받는다? 공부를 좀 하셨구나. 네. 네네. 자, 일단 오래 살면 더 많이 받는 연금은 뭐 모든 연금이 그런 거고 네. 이제 톤틴 연금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을 고민하실 거예요. 연금 많이 받으려면 연금 적립액이 늘어야 되잖아요. 연금 적립액이 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낸 돈에 대비해서 수익이 많이 나야 되잖아요. 네. 내가 수익률이 2%밖에 안 나는 사람하고 수익률이 10% 나는 사람하고 연금액이 쌓이는 게 다르겠죠? 네. 그럼 나중에 나는 열심히 해서 5천만 원 쌓였는데 쟤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1억 쌓였어. 그럼 연금이 더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금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일반 연금의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보험사에서 있는 연금 중에 공시이율 연금은 그냥 은행 이자 정도 주는 거고, 뭐 우리가 뭐 연금 펀드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는 뭐 ETF나 펀드에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러다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수익을 내는 건 좋은데 수익 내려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일반 연금 구조였어요. 네. 17세기의 이탈리아 은행가였던 톤티라는 사람이 톤티. 똑같은 고민을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사람들이 연금을 원하고 노후에 연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연금을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연금 수익률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연금을 많이 줄까 고민하다가 연금을 고안한 겁니다. 어떤 고안을 하냐? 연금 수익률을 외부에서 굴려서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입자들끼리 내부에서 연금액을 서로 조정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입자들끼리 일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페널티가 들어가고 조건을 달성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하는 구조를 만든 게 톤틴 연금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 그 톤티가 만들었던 구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구조인지 아세요? 어떤 구조? 그 조건 있잖아요. 조건. 네. 되게 중요한데 이 조건을 사망으로 뒀어. 사망.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한 달에 이제 가입자가 10명이야. 10명에게 한 달에 줄 수 있는 연금 총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줬어요. 좀 이렇게. 다음 달에도 100만 원씩 줍니다. 그럼 이제 100만 원인데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어떤 조건 뒀냐? 이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셔. 자, 돌아가시면 한 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상품은 돌아가셨으면 네가 못 받은 건 너한테 주거든요. 돌아가셨으니까 못 받지만 자녀에게라도 상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톤티는 어떻게 얘기했냐? 돌아가시면 끝 아니냐 어차피.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을 빼는 거야. 총 재원은 얼마? 1,000만 원. 근데 지난번까지 10명이 받아갔는데 지금 몇 명 받아가요? 9명. 자, 그럼 1인당 얼마 받아가냐면 11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한 명이 사망하니까 내 연금이 올라가. 좋아 안 좋아? 좋긴 한데.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달에 또 한 분 돌아가셨어. 네. 그럼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8명. 125만 원. 네. 그다음에 또 한 분 돌아가셨어요. 1,000만 원 가지고 7명. 네. 쭉 돌아가셔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한 명이 남았어. 네. 이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요. 뭐 좋긴 하지만 좀 이상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금의 가장 올바른 구조예요. 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금 말고도 그런 게 있어요. 암보험 가입하세요 혹시? 암보험? 아직은 가입 안 해요. 아직 건강하니까. 자, 암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20년을 냈어요. 네. 암에 걸리면 얼마 받아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받죠. 네. 그렇죠. 근데 암에 안 걸리면 어떻게 돼? 못 받죠. 못 받죠. 못 받지 억울해? 아니요. 그럼 억울하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암에 걸리면 되잖아. 그렇죠. 네. 아,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사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차 보험료 한 달에 뭐 1년에 50만 원, 100만 원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가 사고 하나도 안 났어. 어디가?
못 받잖아요. 그쵸. 사고 안 나면 보험료 돌려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대신에 사고 나면 모든 걸 보상받는 거잖아요. 아. 자, 그럼 내가 낸 보험료를 냈는데 내가 사고가 안 났어. 네. 그럼 내가 낸 보험료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사고 났을 때 가는 거잖아요. 아. 열받아요? 아니요? 아니죠. 네. 네, 왜냐면 내가 사고 났을 경우에는 또 내가 보상을 받으니까. 그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이렇게 흘러가는 보험 계리의 개념이거든요. 똑같이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은 오래 살아야 좋은 거고 일찍 돌아가시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거 알아 몰라. 모르죠. 내가 내일 죽을 줄 알았어? 몰랐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살지 모르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일찍 돌아가시면 나는 끝이잖아. 네.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받아서 뭐해. 아. 이런 구조를 만든 것이 톤틴 연금이었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감정적으로 그렇잖아. 그쵸. 조금. 제가 죽어야 내가 많이 받으니까. 네. 자, 아무 이런 도덕적인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톤틴 연금이 좀 생겼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1세기에 다시 이제 부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연금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톤틴 연금을 고안했고요. 지금은 사망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네. 사망보다는 네. 해지를 조건으로 해요. 아, 해지요? 그래서 가입자가 10명이에요. 네. 근데 10명 중에서 해지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네. 연금 받는 사람 있잖아요. 네. 해지한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원래 해지하면 뭐 원금을 찾아간다거나 원금 한 8, 90% 찾아간다거나 이럴 텐데 이게 아니라 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 뭐 70%, 60%, 50% 낮은 금액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해지한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죠. 네. 그 페널티를 모아서 연금 받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럼 수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바뀐 거네요? 네. 사실 그러니까 해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수명과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 평생 받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걸 상품 만들 때는 다 고안을 하겠죠. 해지한 사람에게 얼마를 페널티를 줄 것인가를 고민하겠지. 그럼 이제 계산해야지 이제. 언제까지 살 것인가, 중간에 얼마나 해지할 것인가 이런 평균 수명이라든가 중간에 해지율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상품 만들겠지만 그런 분의 조건이 붙어가는 거다. 자, 이 톤틴 연금 제가 지금 설명해드렸잖아요. 네. 이 톤틴 연금을 잘 듣다 보면 네. 이 톤틴 연금이 되게 생소하고 처음 듣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네. 이 톤틴 연금이 이미 대한민국에 수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 구조가. 뭐죠? 기억나세요 혹시?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부터 있었어요. 뭐죠? 일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적은 돈을 주고 네. 조건을 달성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는 구조. 이게 바로 뭐냐면 개. 개 해봤어요? 개 친구들끼리? 전 안 해봤는데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네. 부모님들은 개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개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뭐 10명에서 개를 하자. 네.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 거야. 네. 자, 그럼 100만 원씩 10명 내니까 1000만 원 모이지 않습니까? 매달. 네. 모여가지고 이제 밥 먹고 하잖아요. 네. 자, 갯돈 다 걷지 않습니까? 1000만 원 걷어가지고 순번을 정해. 우리 10명인데 1번이 있고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 1번은 이번 달에 받아가는 거고 2번은 다음 달에 받아가는 거고 3번은 다다음 달에 10번이 제일 마지막에 받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번 달에 1000만 원 걷어가지고 얘한테 1000만 원 주냐? 그렇지 않아요. 얘는 제일 처음 받아가잖아. 네. 얘는 돈이 급전이 필요한 애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1000만 원 걷어가지고 800만 원만 줘요.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순번이 2번이면 850, 3번이면 900, 950, 10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제일 늦게 받잖아요. 네. 돈은 100만 원씩 꾸준하게 10달을 냈는데 어떤 애는 제일 먼저 받아가. 네. 이 먼저 받아가는 애는 10번을 내지도 않고 선불로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0% 다운돼서 받아가는 것이고 아. 마지막 10번째 순서인 사람은 제일 늦게 받아가기 때문에 100만 원씩 10달을 내고도 마지막에 1200만 원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10번째 받아가게 된 분이 추가로 더 받아가게 된 200만 원 네.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앞에 사람이 계속 1번에서 갖고 온 네. 거죠. 그죠? 자, 이게 개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현명하게 이렇게 다 고안해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외부에서 돈을 만들어 놓는 방법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돈 낸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일정한 조건을 둬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빨리 줄게. 대신 조금 받아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 대신 많이 줄게. 이걸 만들어낸 게 개라는 거고 이런 구조가 톤틴 연금 구조가 돼서 일반적인 연금들은 연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수익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지만 네. 하지만 톤틴 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네. 외부에서 수익을 갖고 온 것과 더불어서 가입자들끼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건만 지킨다면
연금액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톤틴 연금이 이제 연금액 대비해서 일반 상품 대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번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네. 이제 한국형 톤틴 연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기존 일반 연금액에 대비해서 한 38% 연금액이 높은 상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연금인데 일반 연금을 가입하면 100만 원 받는다. 네. 그런데 똑같은 돈을 일반 연금이 아니라 톤틴 연금에다가 가입했다면 네. 138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괜찮죠? 네, 너무 네.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 국가는 항상 뒷북친다 했잖아요. 네.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일반 연금에 비해서 거의 한 50%에서 거의 70%? 많게는 한 100% 가까이 더블 더 많은 연금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좋은 상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미 그런 구조의 상품들이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조건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연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반대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좀 더 페널티가 커지겠죠. 이번에 지금 그 금융위원회에서 나오는 안을 보니까 중도에 사망하거나 해지 시에는 70%만 받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중도 이탈하면 손해가 엄청 커지는 구조. 그렇죠. 네. 그럼 무조건 가입을 하면 무조건 끝까지 유지하는 게 이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톤틴 연금을 가입하셔야 될 분들의 네.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기본적으로 뭘 하나 시작하면 중간에 안 깨는 사람들. 끈기와 인내가 있는 그렇죠. 분들. 네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걸 가지고 평생 연금으로 받겠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야 요즘 좋대더라 야 이거 뭐 남들보다 한 38% 더 준대더라. 네.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하래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 했어. 네. 그죠? 근데 한 2년 3년 있다가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 네. 아 이거 내가 뭐 연금을 맨날 붙자니 이거 돈 나가고 돈도 없고 지금 당장 뭐 사업장도 들어가고 그럼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깼는데 보니까 80%밖에 안 준대. 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손해 보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깨서 가져가신 분들 중간에 해지를 잘 하시거나 네. 혹은 내가 소득이 약간 불규칙해 가지고 납입을 못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게는 점점 더 힘든 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소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유리한 구조가 되긴 해요.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깰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돈은 들어있는데 깰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뭐 중도 인출해달라고 해. 인출. 거기 있는 일부 금액을 내가 빼달라. 그죠? 중도 인출도 사실 해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인출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예를 들면 50만 원씩 꾸준하게 10년을 넣기로 했다. 네. 그러면 10년간 50만 원씩 꾸준하게 넣을 수 있고 네. 10년 이후에 연금 탈 때까지 단 1원도 건드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연금. 하지만 이걸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죽 써서 남 주는 연금. 무조건 경제력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된 다음에 이 연금을 가입해야 네. 확실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뭐 우리가 자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좀 약간 현실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주식, 부동산, 연금 다 똑같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 이체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연금액이 쌓여 있는 겁니다.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내가 투자하잖아요. 그죠? 뭐 내가 한 달에 한 뭐 500만 원씩 펀드를 하기로 했다. 네.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10년 지나면 거기 엄청난 수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5만 원, 50만 원을 하면서도 맨날 불안해. 네. 좀 떨어지면 자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맨날 보면서 막 달달달 떨고 있고 막 이거 팔아야 되나 또 사야 되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중간에 또 깨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갑자기 뭐 누가 아프다고 돈 뺐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 30억, 40억 집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사가지고 국가가 세금을 매기든 말든 관심 없이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억, 1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죠? 네.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방에 사가지고 한 3억짜리 집을 샀더니 잘못 사가지고 무슨 사기당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가 더 나가고, 금리 오르니까.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또 팔리지도 않고, 집값은 오르지도 않고, 내가 들어가 살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방송 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세상의 금융, 또 세상의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연금이든 하실 거면 진짜 큰 맘 먹고 하시거나 네. 아니면 안 하셔야 돼요. 아예요? 네.
해 들어와서 네. 일단 그 뭐라 그럴까 체급이 다른 경기장이에요. 오. 출발선이 달라. 네. 근데 내가 거기서 죽어라 경쟁해봐야 어차피 이길 수가 없는데 왜 들어와? 아, 그쵸. 들어오지 말든가. 네. 아니면 들어왔으면 확실하게 정말 파이팅 가지고 하든가. 근데 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어설프게 들어와요. 아, 그쵸. 저희 갔더니 막 돈 버는 사람들이 보여. 아, 부자들이 있어. 야, 저기 가면 나도 좀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가서 해볼까? 네.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들어와. 네. 조금 해보니까 또 되네? 좀 더 해볼까? 아. 그래가지고 엄청 돈 들렸다가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 손해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손해본 돈은 누가 가져가? 부자들이 싹 긁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식 방송은 따로 요즘 하지 않지만 네. 주식 방송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설프게 투자할 거면 하지 마라 그냥. 아. 네, 하지 마라. 네. 이 연금도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 한 달에 제가 100만 원씩 10년간 내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시고요. 네.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10만 원씩 한 10만 원 10년간 내겠습니다. 네. 라고 하신 분 계세요. 우리 예은님 만약에 지금 연금 가입한다. 네. 얼마 한 달에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하죠. 네. 한 달에 10만 원 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니까 10배를 적은 금액을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10만 원씩 하면 나중에 10만 원 받더라도 네.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받겠지만 나는 낸 만큼은 받는 거 아니냐 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있어요. 무슨 통계요? 100만 원씩 큰 금액을 꾸준하게 내는 사람하고 네. 10만 원씩 적은 금액을 꾸준하게 내는 사람하고 중간에 이탈률, 해지율이 누가 높을까요? 10만 원씩 내는 사람? 훨씬 높아요. 아. 10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은 안 깨요. 아. 깨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전부 10만 원, 20만 원 하는 사람들이 깨요. 아. 예. 왜냐면 일단 10만 원, 20만 원 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한 거야. 네. 근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거야. 그냥 네. 해보겠다고. 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나갈 일들이 많이 생겨요. 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00만 원씩 10년을 내면 1억 2천이 쌓입니다. 이자까지 한 2억 쌓여요. 와. 목돈이 돼요. 어. 근데 10만 원씩 10년 해봐요. 1200만 원 쌓여요. 이자까지 해봐야 뭐 2천도 안 돼. 아,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쵸.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뭐 해? 집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차도 못 사요 요즘. 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내다가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정신 차려 어느 날.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한 2, 3년 냈는데 이거는 1000만 원 모아가지고 노후에 뭐 10만 원 받아봐야 지금 하루 술값도 안 되는데 이걸 내가 뭐하러 하나? 중간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뭐 좋은 연금이 나왔다라고 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관심 가져볼까? 이게 아니고요. 네. 뭐 요즘은 수익률이 좋다. 무슨 나도 펀드 해볼까? ETF 해볼까?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전부 부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만약 톤틴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불이익이나 상속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 네. 질문이에요. 어. 연금 받다 죽으면 어떡하니? 그니까요. 자,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겨 사실. 연금은 왜 가입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위해. 그렇죠. 내가 오래 살까봐 가입하는 거예요. 네. 오래 살까봐 연금을 준비해서 오래 살더라도 꾸준하게 연금 받을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오래 살려고 연금 준비하러 왔어. 네. 그래서 야, 오래 살려면 이 연금이 좋습니다라고 설명해주면 네. 그다음 마지막에 뭐라 물어봐? 죽으면 어떡하나요? 그니까요. 죽을 거면 여기 왜 왔어? 죽을 거면 저기 상조회사를 가야지. 장례 준비해야지.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오래 살 것을 준비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일찍 사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내놓고 날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뭐 앞으로 톤틴 연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톤틴 연금들은요. 연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의 가장 큰 또 하나의 장점 뭐냐면 쌓여있는 금액을 사망 시에도 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톤틴 구조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아까 그 금융위원회 발표 보니까 뭐 사망 시에도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그렇게 맞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낸 돈이 한 1억 되는데 연금 받으면 좋지만 네. 일찍 죽으면 반도 못 찾아간다. 생각이 좀 바뀌어. 그쵸. 야, 이거 내가 못 받아가면 내 자식이라도 죽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반도 못 찾아? 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나와 있는 톤틴 구조는 네.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불리한 구조지만 네. 연금으로 오래 살거나 네. 오래 살아서 연금 받거나 혹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일정한 원금과 수익은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냈는데 네. 통장에 이자까지 해서 한 2억이 쌓여 있어요. 그죠? 연금 받으면 2억으로 연금을 주니까 많이 받겠죠. 그죠? 근데 혹시 돌아가셔도 내가 예를 들면 2억이 쌓여 있는데 1,000만 원 받고 돌아가셔. 네. 그러면 1억 9천만 원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아도 좋고
일찍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주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는 굉장히 좋은 구조의 연금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네. 앞으로는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줄여서 연금액을 더 올릴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이 상속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연금 목적으로 다 좋다. 그리고 뭐 다만 이제 상속하시게 되면 물려주게 되면 상속세는 내셔야죠. 그죠? 네, 그거는 네. 근데 상속세는 그래요. 상속세는 상속 자산이 있으면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요. 네. 뭐 나는 내고 너는 안 내고 이게 아닙니다. 물려받은 자산이 총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뭐 자산이 한 100억 물려받는다. 그럼 상속세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자산이 한 10억밖에 없다. 네. 그러면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것이고 네. 이번에 뭐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상속세 개정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세율이 완화되거나 혹은 좀 공제가 커지거나 그러면 또 상속세 줄을 거니까 네. 상속세 과세 대상은 된다. 하지만 세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거는 총액을 다 따져봐야 된다. 그럼 얼마 정도 이상이면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상속세는 현재 네. 현행세법 기준으로는 기본 5억은 그냥 공제고요. 네.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네. 5억이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케이스에 한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초과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걱정이세요 혹시? 걱정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죠, 네, 그죠. 그냥 걱정할 궁금하길래. 정도로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산이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는 네. 연금 받아 다 쓰고 가져라. 아. 그리고 자녀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아.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이 톤틴연금 병행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이제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3층 연금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아. 저희 연금 박사 상담 센터에서 해드리고 있는 게 연금 네. 포트폴리오를 짜드린 일입니다. 오, 네. 직장을 우리가 옛날에 하나만 가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직장을 투잡, 쓰리잡 갖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게 이제 왜냐면 뭐 한 직장에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오전은 여기서 근무하고 오후는 저기서 근무하고 또 일하면서도 네. 뭐 직장인 중에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죠? 네. 그러면 내가 투잡, 쓰리잡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노후에도 연금이 국민연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국민연금 가지고 부족해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저축이나 IRP도 있고 네. 지금처럼 무슨 톤틴연금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주택연금도 있고 다양한 연금이 있거든요. 네. 이 연금을 종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음. 근데 서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더 세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더 세금이 적게 나오기도 하고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이자 기술입니다. 아. 이런 거 네. 예. 알려주실 수 좀. 없나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연금 박사.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알려드리려면 건 바이 건, 아. 케바케로 달라요. 약간 사람마다 다르게 케이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한 달에 한 1,000분 이상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네. 지금 거의 한 수십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개인 연금 중에 톤틴 연금이 있는 것이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네. 요 세 가지 3층 연금 탑을 네. 잘 쌓으셔서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후가 됐는데 좀 부족하다? 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주택연금까지 아. 해서 정리하신다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좀 관심 있고 조금만 준비하시면 누구나 다 평생 월급 500만 원 다 만들 수 있어요. 500만 원. 그럼요.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버는 게 500만 원도 안 되는데 무슨 500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건 연금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네. 관심 제대로 준비하시면 국민연금 자동으로 쌓이죠. 네. 퇴직금 회사에서 쌓아주죠. 네. 개인연금 국가가 세제 혜택 다 주고 있죠. 그다음에 내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연금으로 바꾸면 되죠. 네. 이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톤틴 연금은 네. 지금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왜냐면 연금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보험사의 연금 보험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개인연금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축이 연금저축 IRP 네.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이제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뭐 네.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를 우선적으로 준비하셔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게 되면 세금 환급 받으니까 이거 준비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톤틴연금. 톤틴연금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는 없어요. 네. 대신에 연금 탈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오.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연금도 많이 받고 세금도 없고 오. 이런 구조의 톤틴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노후 설계를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